49쪽. 요 지문이 지금 첫 번째 지문 빼고 3개의 지문 중에서 가장 쉬운 지문입니다. 설명 대상이 하나밖에 없죠. 1문단을 보시면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해서 베카리아의 이제 형벌론 하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어렵지 않은 지문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하는 문제는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의 오답률이 64%. 요 3번 문제와 관련해서는 딱 2번하고 4번 선택지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요 2번하고 4번 선택지가 이게 어디와 다 관련되는 거냐면 3문단이 관련돼. 3문단. 그럴 때야 2번 선택지는 여러분들의 문해력과 관련될 수 있는 선택지예요. 2번 선택지는 문해력과 관련된 선택지. 그 다음에 4번 선택지는 연결하며 읽는 거와 관련된 추론 선택지입니다. 그러면 3문단을 보고 바로 넘어갈 텐데, 3문단 봅니다. 다시. 지금 1, 2문단은 특별하게 어려운 거 없어. 그냥 거기에 나오는 내용 그냥 잘 정리해주면 돼. 이제 3문단이야. 3문단을 보면 어디를 보느냐? D 구간을 볼게요. 3문단의 D 구간. 찾았어? 크나큰? 3문단의 D. 크나큰. 그럼 D가 들어있는 문장부터 봅니다. 인간의 정신에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지금 그 문장을 통해서 무엇과 무엇을 견주고 있어? 형벌의 강도와 지속을 지금 견주고 있는 거지. 지금 그거를 풀어주는 게 그 다음 문장이네. 죽는 장면의 목격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그 기억은 일시적이고,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지 않은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그 다음이야. 더욱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는다는 주장이다. 지금 이 강도와 지속을 견주면서 억제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럴 때 더욱에다가 따옴표를 해줘. 더욱 효과적이라는 얘기인 거지. 그러면 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얘기는 요 A도 효과가 있고 B도 효과가 있는데 요 B가 더 효과적이라는 거잖아. 그런데 지금 3번의 2번 선택지를 보시면 3번의 2번 선택지는 그건 뭐라고 되어 있어? 효과가 없다고 되어 있지. 그래서 지금 2번 선택지가 틀린 거죠. 그 다음이야. 그 다음 보는데 지금 3문단에서는 뭘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형벌에 대해서 이 형벌을 어떻게 어느 선까지 어느 강도로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럴 때야. 지금 아까 읽은 부분 마저 볼게요.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찾았어?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 없대. 다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 그러니까 자유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뭐가 가장 값지다는 얘기야? 생명이 값지다는 얘기지. 거기 무엇보다도 라고 이제 설명을 해놨으니까. 됐어? 그럴 때야. 그래. 지금 희생한 자유, 거기가 문제가 된단 말이야. 희생한 자유가. 아니, 지금 형벌 얘기하는데 갑자기 지금 희생한 자유가 튀어나왔어. 지금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자유와 관련된 설명이 있는 문단이 어디에 있어? 1문단이죠. 1문단 봅니다. 1문단의 자유가 바로 어디에 나오냐면, 어디부터 보느냐? 1문단 네 번째 줄 끝에서부터 볼게요. 1문단 네 번째 줄 끝이야. 봐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하여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전제했대. 그럼 인간이 어떻다는 거야? 이해타산적인 인물이라는 거지. 존재라는 거지. 그 다음이야. 그래서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해 자유를 내놓지 않는다는 거야. 왜? 대가가 없으니까 나에게 손해야, 이익이야? 그렇지, 손해지. 그런데 앞에서 어떻게 전제했어? 그거를 따질 줄 안다고 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야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러니까 자유의 일부를 떼어줌으로써 얻는 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평화가 되는 거죠.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는 거, 그러니까 평화로운 상태인 거잖아. 평화로운 상태를 얻기 위해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편안하게 누리기로 한 거. 그러면 다시 3문단 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 즉 앞에서 그렇게 합의한 자유가 되는 거죠. 봐봐, 내가 떼어낸 자유를 누구에게 주는 거야? 누구에게? 주권자에게 주는 거지. 내가 갖고 있던 자유의 일부를 떼어서 1문단에 따르면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주권자에게 주는 거란 말이야. 맞아? 그리고 그 주권자는 개개인에게 받아온 자유를 어떻게 한 거야? 합해서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을 가하고 있는 거죠. 이해했어? 그럴 때야 이렇게 떼어낸 자유, 그러니까 자유를 떼어낸 사람 중에는 당연히 누구도 있겠어? 죄수도 있겠지. 무슨 말일까? 다시, 지금 이렇게 자유를 떼어낸 사람들 중에는 죄수도 있는 거예요. 왜? 죄수도 사회 구성원이죠. 맞아? 그러니까 그 죄수가 떼어낸 자유 속에는 당연히 내 목숨값은 없어야지. 그래서 3번의 4번 선택지예요. 가장 큰 가치 생명을 내어주는 합의. 1문단의 내용이죠. 지금 그것이 3문단의 그 내용과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과 연결이 돼서 4번 선택지를 이룬 거예요. 됐어? 결국 이제 우리들이 틀리는 문제들, 당시의 수험생들이 틀리는 문제들이 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잖아. 정말 잘 읽으면 문제 따라온다고. 다만 문제를 풀 때 한 번 정도는 좀 생각을 해달라 이거야.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 지문 봅니다. 근데 사실 문제의 난이도로 따지면 지금 아까도 처음에도 얘기했죠. 지금 요 마지막 지문 4개 문제가 모두 60%가 넘는데 지금 거기에서 어려운 문제는 지금 4번 문제 하나밖에 없어. 4번 문제도 한 번만 생각하면 돼.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야. 다시 지금 요 51쪽입니다. 51쪽에 1번은 60.1%, 2번은 63.9%, 3번은 67.3%, 4번은 83.1%. 봅니다. 이제 본문. 일단 1문단에서 이제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정보에 주목해서 내용을 정리해야 될까? 1문단의 첫 번째 문장을 읽었어. 그럼 어디에다 주목해야 돼? 그렇지. PCR에 이제 주목해야지. 그리고 그 PCR에 대한 설명이 두 번째 줄에 있죠?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증폭할 수 있는 방법이 PCR인 거죠. 그럼 PCR 설명에서 이제 키워드는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증폭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하에서 PCR과 관련된 정보는 뭐 중심으로 정리가 돼야 돼? 증폭이라는 대상하고 증폭이라는 말로써 정리가 되어야겠지. 다시 지금 이거를 확인하는 이유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어디에다가 초점을 두고 정보를 처리할 것인가? 바꿔 얘기하면 글에서 언급된 모든 정보를 우리는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 거기에서 필요한 것만 기억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핵심을 지금 잡아가는 거야. 그럼 봅니다.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보니까, 네 번째 줄 보니까 1문단 네 번째 줄이야. PCR은 그렇게 네 가지가 필요하대요. 그럼 네 가지가 있어야겠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하죠. 그럴 때야. 주형 DNA 네모. 거기에서 두 줄 내려와서 표적 DNA 네모. 그 줄 끝에 프라이머 네모.
거기에서 두 줄 내려와서 DNA 중합 효소 네모. 그 다음에 그 줄 끝에 그 다음 줄 끝이네요. 뉴클레오타이드 네모. 됐어? 왜냐면 지금 요 PCR에 네 가지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한 거야. 맞아? 그럼 이제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는데 지금 처음에 주형 DNA가 나오는데 요 주형 DNA에서 여러분들이 좀 반응해야지. 주형 DNA에서 왜 반응해야 돼? 그렇지. 지금 DNA 직봉의 바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주형 DNA에서 반응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같은 측면에서 표적 DNA에서도 반응해야죠. 왜? 그렇지. 증폭하고자 하는 대상인 거니까.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디에다가 물결 표시를 하냐면, 프라이머는 거기 네모 친 거야. 프라이머 찾았어? 네모 친 거야. 프라이머는 거기서 두 줄 내려옵니다. 각각 결합한대. 어디에 결합한대? 표적 DNA 시작과 끝에 결합한대. 이거 마치 어떤 모습이냐? 마치 이거 지금 구조를 보여주는 모습이지. 다시 지금 여기에서 구조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어. 그런데 전에 우리가 지문에서 구조라는 말을 보면 뭐 하라 그랬어? 도식화하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이 표적 DNA 앞뒤에 붙는다고 했으니까 도식화가 이루어져야 돼. 물론 프라이머에 대해서도 반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 왜 반응을 해야 되느냐? 지금 표적 DNA가 증폭의 대상이었죠. 그런데 얘랑 어떻대? 프라이머가 똑같대지. 표적 DNA 일부분과 동일한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프라이머에 대해서도 반응을 해야 되는데 얘가 결합하기까지 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표적 DNA 앞에 프라이머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요 표적 DNA는 어디에 있었던 거였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주형 DNA 이렇게 있어야지. 표적 DNA 앞뒤에 프라이머가 붙는다고 했으니까. 이해했어? 도식화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여기에다가 주형 DNA 이래도 상관이 없고, 그림이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건 아닌 거니까. 여기에 이제 뭐가 추가가 되는 거야? 여기에 세 번째 거 중합효소. 중합효소랑 그 다음에 뉴클레오타이드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죠. 됐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문단을 봅니다. 이 문단 첫 번째 줄이에요. 이 문단 첫 번째 줄을 봤을 때 어떤 단어에서 또한 여러분들의 반응이 필요해? 첫 번째 줄에서 봐봐. 지금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이 글에서 핵심과 관련되는 요소, 그 다음에 이 글을 파악할 때 필요한 정보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중심으로 보면 이 문단을 혹은 이 글을 잘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건가, 그 다음에 글의 구조를 알려줄 수 있는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첫 번째 줄에서는 과정에서 반응을 해야지. 지금 이 문단에서 그럼 핵심 정보는 뭐라는 거야? 순서나 인과가 핵심이 되는 거잖아. 우리가 과학하고 기술 지문에 정말 많이 봤죠? 순서와 인과를 뒤집으면 무조건 틀린 선택지라는 거. 그러니까 순서와 인과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것 자체를 잘 정리해 줘야지. 됐어? 근데 사실 이 문단에서의 순서와 인과는 그렇게 어려운 정보가 아니죠? 그래서야 두 번째로 이 문단에서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될 대상이 있어. 쭉 읽고 나보니까 끝에 뭐가 튀어나오냐? 끝에 뭐가 나와? 그렇지. 전통적인 PCR 나오지. 전통적인 에다 물개 표시해 주세요. 전통적인 거 나왔으니까 당연히 전통적이지 않은 게 나올 테고 그것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설명한 거를 보면 지금 PCR 과정을 쭉 설명하고 요 마지막 단계에 전통적인 PCR을 넣어준 거지. 그러니까 전통적인 PCR은 요 마지막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됐어? 지금 거기서 어떤 내용이 추가가 됐어? 여기 이제
요게 추가가 된 거잖아. 다시 한번 읽어볼까? 전통적인 PCR은 PCR의 최종 산물에 형광물질을 결합시켜. 그러니까 얘는 정말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거 아니야. 어려운 거 아닌 거잖아.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마지막 단계에 지금 전통적인 PCR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거 정리가 됐어. 머릿속에 뭐가 있어? 전통적이지 않은 거. 그래서 산문단 첫 번째 줄에서 여러분들이 또 뭐에서 반응해야 돼? 그렇지. 실시간 PCR에서 반응해야지. 봐봐. 지금 이 과정을 따르면 여기에서 전통적 PCR과 관련된 핵심 정보는 요 발색이죠. 그러면 지금 실시간 PCR을 봤을 때도 요 발색 반응과 관련해서 전통적 PCR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처리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당연히 요 PCR의 과정 또한 어떨 수 있어? 다를 수 있는 거지. 이거의 마지막 단계인 거니까. 됐어? 그래서 산문단을 마저 보면 여러분들이 또 어디에서도 반응을 해야 되는 거냐? 두 번째 줄이야. 두 번째 줄. 실시간 PCR은 전통적인 PCR과 동일하게 PCR을 실시하지만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점이 됐네. 그러면 사실 이 문단에서 여기까지가 공통점이 아니라 앞에서의 1문단도 이제 공통점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아예 공통점이 됐어. 그러니까 더 우리가 초점화해서 볼 수 있는 거지. 실시간은 이제 뭐로만 놓고 얘랑 견주면 돼. 이것만 확인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제가 하나를 또 빠뜨렸네요. 앞반에서도 그랬는데 이 문단을 좀 봅니다. 이 문단을 보면 이 문단에서 1문단에서 언급이 안 된 용어가 하나 나와요. 그걸 하나 처리하고 넘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제가 흥분해서 그냥 건너뛰었네요. 지금 이 문단을 보시면 1문단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용되지 않은 용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야? 그렇지. 사이클에다 네모 쳐주세요. 이 문단 사이클에 네모 쳐주시고, 사이클이 뭐래요? 일정한 시간 동안 진행되는 복제 과정인데 지금 증폭하고 복제하고 비슷한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클은 이제 뭐만 생각하면 돼? 일정한 시간만 이제 기억해 주면 되는 거지. 됐어? 다시 3문단 봅니다. 그래서 3문단에서는 또 어디에서 반응을 해야 되는 거냐면 세 번째 줄이야.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누적. 그럼 사이클마다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일정 시간마다 여러 번 발색 반응. 맞아? 전통적 PCR은 발색 반응 몇 번? 그렇지. 최종에 한 번. 실시간은 사이클마다 여러 번. 그게 처리가 돼야죠. 그래서 다음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튀어나오냐? 이중가닥 DNA 특이염료. 거기도 더군다나 따옴표가 있지. 우리가 지문에서 따옴표 있는 대상 뭐하라 그랬어? 네모. 그 다음에 형광표식 탐침. 나눴네? 그러면 다시 어떻게 되는 거야? 요것과 차이가 있었던 실시간 PCR의 경우는 다시 지금 기억과 니은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야. 뭘 고민하느냐? 우리가 문제를 푸는 과정은 항상 어떻게? 인지적 부담을 줄이는 과정이야. 한 번에 끝까지 다 읽고 해결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는 않거든. 왜냐면 자꾸 정보를 누적시킬수록 앞에 있던 정보가 희미해지니까. 그러니까 끊을 수 있는 구간이 나오면 끊고 보는 것이 필요한 거야. 바로 이 지점이죠. 지금 기억하고 니은까지 읽으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는 세부적 정보를 또 어떻게 돼야 돼? 공통점과 차이점을 또 처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 일단 여기까지지. 여기까지 해서 얘네들에 해당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내용으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이제 2번 문제를 봐봐. 2번 문제는 이제 기억하고 니은에 해당하는 거죠. 2번 문제를 보시면 지금 거기에 있는 선택지들이 어려운 선택지들이냐? 우리가 첫 번째 지문 아니지. 두 번째 지문이지. 두 번째 이제 가나 지문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법 지문 있었죠. 형번론에 대한 거. 거기에서 지금 오답률 높은 거 봤을 때 거기에 있는 선택지와 수준이 같아? 아니야. 여기 있는 게 정말 단순한 선택지인 거잖아. 이해했어? 과학 지문이라고 쫄지 말라고.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야. 1번하고 3번 선택지 봐봐. 1번하고 3번 문제. 1번의 1번 선택지랑 3번의 4번 선택지를 봅니다. 1번의 1번 선택지랑 3번의 4번 선택지야. 1번의 1번 선택지랑 3번의 4번 선택지를 보시면 사실 비슷한 정보 혹은 같은 정보를 활용하는 거죠. 1번 선택지 봐봐. 이종의 프라이머 각각 염기서열과 정확히 일치하는 거. 야, 이거 구조도 우리 도식화 있으면 이거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이야. 지금 3번의 4번 선택지 보면 표적 DNA 염기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그래야지 뭘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야 프라이머를 요 표적 DNA에 붙일 수 있는 거잖아. 맞아? 왜냐면 그 표적 DNA는 어디에 있는 거였어? 주형 DNA에 있는 건데 주형 DNA는 어디에 있는 거야? 얘 시료에 있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1번하고 3번 문제도 연장선에 있는 거지. 같은 내용으로서.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지금 여기까지 끊었을 때 지금 1번하고 3번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잖아. 맞아? 그럼 남은 문제는 지금 2번하고 4번이지. 그런데 4번은 뭘 이용하는 거야? A 구간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억하고 니은으로 내용 처리하고 그냥 순차적으로 A 구간으로 4번 문제 처리하면 끝나는 지문이잖아. 한 번에 다 읽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고. 끊어지는 구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 근데 처음부터 그게 잘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번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 때 여러분들 이거는 끊어지는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그렇게 공부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건 없었는지 혹은 읽으면서 연결할 수 있었던 건 없었는지 돌아봐야지. 그래야지 달라질 수 있는 거야. 딱 기출지문까지만. 다른 문제들은 다 기출문제의 모방한 거잖아. 아류야 아류. 따라쟁이라고 따라쟁이.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없어. 다만 같은 방식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이 방법만 여러분들이 잘 익혀주시면 사설 문제도 시간이 걸릴지언정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3문단하고 4문단 마저 봅니다. 이제 기억하고 니은을 보는데 지금 이제 기억과 관련해서는 여기에서도 지금 이제 그 발색 반응하고 관련돼서 거기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랑 현강 표시 탐침으로 나눠진 거잖아. 그럼 얘네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색 반응을 보이는지가 되는 거죠. 그럴 때 기억이야. 그럴 때 기억은 요 표적 DNA와 결합할 때 발색 반응이 나타난대지. 그리고 표적 DNA는 전체 PCR에서도 중요 정보였던 거잖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니은이야. 그럼 이제 니은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표적 DNA와 관련해서 발색 반응을 했는데 얘는 표적 DNA는 어떻게 될 때야? 분리될 때죠.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잖아. 어려운 정보가 아니었던 거라고. 4번을 보는데 요 4번과 관련해서 5문단 확인합니다. 좋아요. 5문단 보면 5문단의 첫 번째 줄이야. 5문단 첫 번째 줄 발색도 네모 쳐주시고 지금 요 발색도라는 용어가 또 처음 나왔잖아. 앞에서는 계속 발색 반응 얘기했지만 발색도가 됐으니까 이제 발색하는 정도가 되겠네. 그 다음이야. 이중가닥 표적 DNA 양에 비례하여 그 다음에 묶여 표시합니다.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에 앞에서 사이클 확인했죠? 일정 시간이야.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일정 시간은 표적 DNA 초기 양에 달라지지. 당연하지. 왜냐면 지금 DNA 양에 비례해서 발색도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걔네가 많으면 발색도가 높아지는 거고 적으면 발색도가 높아지지 않는 거고. 어려운 거 아니죠? 더군다나 어디를 볼까? 2문단이네요. 2문단의 네 번째 줄 봅니다. 2문단의 네 번째 줄 보면 잘못 얘기했네. 밑에서 네 번째 줄이요. 사이클마다 표적 DNA는 2배씩 증가한대. 됐죠? 그럼 요 증가하는 거에 따라서 계속해서 발색도는 커지겠고. 다시 5문단 봅니다.
세 번째 줄 끝이야.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를 그것도 묶여 표시.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값이라고 하는데, 그럴 때야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의 CT값과 표적 DNA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봐봐.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CT값이야. 여기에서의 CT값은 같을까 다를까? 달라야지. 거기서 CT값은 달라야지. 맞지? 왜 달라야 돼? 왜 달라? 왜 달라? 이거 이리 봐. 왜 달라? 농도가 다르잖아. 농도가 다르니까 달라야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 왜 자꾸 어렵게 생각해?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질문을 한다고. 주의할 건 이거야. 여기서 숨은 정보. 뭐냐면, 지금 표적 DNA를 검출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요 발색도가 뭐가 되는 거야? 기준 발색도가 되는 거죠. 검출됐다 안 됐다를 알려줄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잖아. 여기에서의 CT값과 관련되는 발색도는. 맞아? 그러면 이때의 기준은 지금 표준 시료에서의 기준과 거기에 해당하는 기준과 미지 시료에 해당하는 기준이 같겠어? 다르겠어? 기준이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그렇지, 같아야지. 야, 기준이 다르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4번 문제에서의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나구간입니다. 나구간. 그럼 우선 그 4번 문제에서 앞에 것부터 좀 확인을 할게요. 만약 A가 B보다 표적 DNA 초기 농도가 높으면 당연히 증폭량도 많아질 테니 그거에 따라서 발색도도 점점 높아지겠네. 됐죠? 그래서 가야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DNA 증가량은 당연히 A가 많아야죠. A가 농도가 높다고 했으니까. 됐어? 그 다음이야. 봐봐. 실시간 PCR의 CT값인데 CT값은 뭐냐면 지금 기준에 도달하는 값인 거지. CT값에서의 발색도야. 지금 시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기준 발색도를 묻는 거라고. 그럼 당연히 A랑 B는 어때야 돼? 같아야죠. 같아야지. 같은 기준으로 여기에 지금 표적 DNA가 들어있구나. 같은 기준으로 여기에는 표적 DNA가 없구나. 이런 판정을 내려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러고 난 다음이야. 그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거. 따라서 실시간 PCR의 CT값은 당연히 누가 더 많았어? 누가 더 많이 증폭됐어? A가 더 많이 증폭됐으니 일정한 기준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도달하는 시간은 어떨 수밖에 없어? 짧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딱 나구간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데 어디에서 주술관계 생각해야 되는 CT값의 포인트가 아니라 지금 그 문장에서 주어는 뭐였어? 발색도였으니까 발색도를 놓고서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지금 A 구간을 보면 발색도를 놓고 설명하지 않잖아. CT값에 초점을 두고 있지. 한번 생각하면 돼. 한번. 읽었으니까 판단하지 말고 읽었으니까 생각하라고. 됐죠? 다음 시간 과제는 우리가 22학년도 6평 했으니까 22학년도 9평이에요. 22학년도 9평이 과제입니다. 전달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 말고 다음 주 당연히 이번 주 금요일에는 문학하지. 22학년도 6평 문학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음 주는 9평이라고.
지금 나눠드린 우수모의고사 8회는 이번 회차의 유형하고 지문하고 좀 비슷한 건데 시간상 풀어보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어떤 거를 풀어보려고 했는지 거기에 대한 좀 안내만 좀 하고선 정답지까지 배부를 할게요. 그러면 어디를 보시느냐? 우리 독서 지문에서 마지막 지문이에요. 독서에서 마지막 지문. 즉 14번에서 17번 지문을 봅니다. 14번에서 17번 지문은 방금 설명했던 그 PCR 지문 있죠? 그 지문하고 구조가 판박이야. 그러니까 얘도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는 거냐면 정보 처리를 요구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나눠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정리하시면 문제는 따라온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지문에서 주의할 문제는 14번 문제와 17번 문제예요. 우선 14번 문제부터 지금 14번 문제를 보면 이거는 아까 전에 우리가 그 사회지문 있었지 형본론 얘기할 때 세 번째 문제 형본론에서 세 번째 문제 얘기할 때 지금 본문에서 연결해서 보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문해력과 관련된 선택지가 하나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지금 얘도 그 측면하고 유사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함정에 빠졌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둘 중에 둘 다가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둘 중에 하나라도 되면 아마 답은 고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바꿔 얘기하면 15번하고 16번은 어렵지 않다가 되는 거고 17번 문제를 보는데 17번 문제를 보면 (17번의) 복입니다. 분자들 간에 특별한 종류의 비공유 결합이 형성되면 이들 분자들이 강한 결합력을 지닌 가역적 집합체가 될 수 있는데 거기 가역적 집합체에다 밑줄 한번 쳐주세요. 지금 새로운 대상이 나오는 거야. 지금 앞에서 설명한 것과는 다른 추가되는 대상인 거야. 그럼 이제 뭐가 또한 돼야 돼? 공통점과 차이점이 돼야죠. 됐어? 그럴 때야. 지금 그럴 때 17번의 선택지들을 봅니다. 17번의 선택지를 보면 1번 선택지, 1번부터 3번 선택지로 볼게요. 1번부터 3번 선택지를 보시면 A가 가교 결합을 가진 고분자가 아닌 경우 2번 A가 가교 결합을 가진 고분자가 아닌 경우 3번도 동일하죠. 4번 봅니다. A의 고분자 사슬들이 수소결합에 의해 그 다음에 5번이야. A의 고분자 사슬들이 수소결합에 의해 지금 요 선택지를 구성하는 방식 원리는 뭐와 같냐면 우리 교재 52쪽이에요. 우리 교재 52쪽을 보시면 3번 문제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4번 선택지 실시간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지금 그 선택지에 따라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어떤 대상인지를 구분해야 된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이 지문은 방금 설명했던 지문보다 어렵지 않은 거야. 그리고 문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다 맞힐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생각을 하라고. 요 정도 수준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국어에 대한 폼이 좀 올라왔어. 그러면 10분 때 해결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아직 지금 그런 폼이 아니죠? 그러니까 12분, 13분 정도에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12분, 13분 들여서 다 마칠 수 있다는 거야. 됐어? 그 다음이에요. 우리 문학 때 뭘 할 거냐면 11쪽 문학 때 뭐 할 거냐면 11쪽 32번에서 34번 32번에서 34번 요거 우리 문학 시간 때 풀어볼 테니까 요 지문 빼고 나머지 문제들은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요 지문은 문학 수업할 때 풀어볼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 지문들은 언제든 풀어봐도 상관이 없고 여기에 해당하는 풀어보고 질문은 코칭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